애니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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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2 세 번째 방송인가요? 다섯 번째 됐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뭐 해야 돼.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새롭게 사회자 증발서를 네, 유포하고 있는 사회를 맡은 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앞에는 네. 예, 저는 뭐 그냥 일반 패널이고요. 예, 송시영입니다. 예. 사회자 그만두셔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죠. 왜 자꾸 그거 밀고 그래요? 네, 오늘은 특별한 또 두 분의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 개봉했던 별의 정원 네, 절찬 상영 중입니다. 선생님들 네, 개봉한 네, 별의 정원의 원종식 감독님 그리고 함께 같이 제작에 참여하신 한병화 감독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 이 방송 오늘은 이제 두 분의 감독님 모시고 이제 별의 정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을 해오셨는데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네요. 예. 이게 갑자기 뭐 앞에 방송에서는 사회를 잘 보시더니만 또 이게 앞에 방송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회자 증거해서 아니에요. 그래도 저기 잘 하셨는데 왜 또 갑자기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분 갑자기 또 칭찬하기가 되게 부담스럽네요. 네. 사회자 어디 갔냐 주로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이 빨리 얼렁얼렁 진행하시라는 얘기고요. 네. 네. 지금 개봉한 네. 별의 정원 얘기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전에 저기 두 분 감독님 소개를 소개! 이- 네, 전 사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애니드스다 들으신 분들은 뭐 혹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병화 감독님은 이제 전에도 이제 한 두 번 정도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봤고 이제 오늘은 이제 별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 장편 애니메이션 감독을 하신 원종식 감독님 또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제가 계속 말을 해야 되나요? 사회자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잘해주고 계세요. 예, 좀 빨리 좀 하세요. 예, 어떻게 네, 증발됐다 그러지 말고. 사회자 증발. 네, 네. 너무 더워가지고 증발돼 버렸어요. 네. 죄송하고요. 네,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소개를 뭐 제가 사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두 분의 감독님이 좀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어떤 작업들을 해왔는지 이야기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원종식 감독님 오늘 처음 뵙는데, 그 네이버 프로필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으시네요. 13년 전. 그러니까 보통 그게 좀 수년길이 막 이런 거 네. 사진 아니에요? 2007년. 그러니까 연식이 네. 좀 된 사진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보통은. 근데, 되게 똑같으시네요. 심지어 모자 쓰신 것까지. 모자는 똑같고요. 예. 모자는 같은 모자인가요? 아니, 설마 같은 모자죠. 같은 모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종류가 그래- 다른 네. 종류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낯설지가 않네요.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도.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말씀하실 보면 거면 읽기 어려운 인상이잖아요. 나쁜 짓은 안 되는. 사실 이렇게 프로필 사진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예전에 단편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던 천년길이 이런 작품에 나오는 사실 전 캐릭터랑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2007년도에 두 작품 하셨잖아요. 수박병원이랑 예. 천연길이랑 두 작품 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랑 여기 감독님 얼굴 인상이랑 굉장히 비슷하세요. 두 작품은 제가 직접 다 모델링을 아, 했던 이게 감독님 얼굴 가지고 모델링 네. 하신 거예요? 원래 제가 모델러 채용할 때는 이거는 뭐 외모가 좋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게 아니라 예. 인상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모델러들이 특히 아, 캐릭터 인상을? 모델러들은 예. 아무리 디자인이 주어져도 그런 현상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은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네. 두 작품도 깎고 다 다르다? 다듬는 모델. 천년기린 캐릭터 디자인을 음. 그 기린이나 스님이나 또 누구지? 용왕이나 이거는 한 감독이 디자인한 거 거의 그대로 모델링으로 옮겼고 그 주인공 남자는 돌사라는 캐릭터는 한 감독이 그린 캐릭터랑 사실 거의 상관없이 차를 빗듯이 만들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에 그 단편 애니메이션을 그 전에 봤거든요. 네. 그래서 별의 정원을 또 연출하셨다고 그러길래 처음에 이거 컨셉 이미지 이런 거 보기 전에는 저는 사실 그때 그 당시에 그 캐릭터 인상 같은 걸 생각을 하고 봤는데 완전히 다른, 지금 보니까 거기 그 별 정원사 캐릭터랑 약간 좀 이상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다는 얘기를 아주 최근에 들었습니다. 아, 이게 저만 그 생각한 게 아니군요. 저도 그렇게 해서 그때 시사회 끝나고 뒤풀이해서 오늘은 감독님이 인상도 그렇고 약간 좀 그러네요. 그게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해보니까. 까칠하진 않은데. 맞아. 그 캐릭터가 은근히 귀여운데 네, 까칠한 네, 면이 네, 있어. 아, 그랬나요? 역시 까칠하죠. 아, 네, 말하는 거다. 네, 네. 저기서 저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네. 굉장히 시니컬하고 네. 대사 네. 치는 톤이. 네. 그 감독님 캐릭터인가요? 뭐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예. 그래도 단편하고 지금 이 작품하고 텀이 워낙 10년 이상 기니까 그걸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전 단편으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새로 장편을 만들었다니 대단히 뭔가 엽기발랄하고 그런 걸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예, 예. 되게 아름답고 예쁜 예, 그러지 않을까. 만들어 보았습니다. 말라긴 해. 그러면 오늘 별의 정원 가지고 이제 말을 예, 그럼요. 들으니까 네. 예. 감독님한테 별의 정원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일단은 여러 정은 장을 다들 안 보셨나 보죠? 소개가 필요한 작품인가요? 아니 사실은 저는 사실 그 7월 4일 날인가 전국 개봉하고 개봉한 작품인데 뭘 저는 소개합니까? 꼭 그 주 일요일 날 가서 봤어요. 저희 네. 애들 둘 다 데리고 가서 봤고요. 사실 보러 갈 때 약간 좀 주저했던 점이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저는 단편 애니메이션 생각하고 이런 식의 톤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막 이런 걱정을 하고 갔는데 완전 전혀 다른 톤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슬프고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 애들이 되게 굉장히 감명 있게 많이 봤고요. 심지어는 그 최근에 개봉한 토이스토리 4나 뭐 피카츄보다 훨씬 재밌었다고. 예. 빈말이 아니라 진짜. 나오자마자 물어봤거든요, 저희 애들. 저 얘기를 한 3번쯤 들었습니다. 네. 만날 때마다. 그러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보신 분들 중에. 의외로 보신 분들 중에. 이거를 아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를 본 분들이 많지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어서 그 지금 IPTV에서 절찬 상영 중이니까 절찬 방영 중이니까. 네. 네. 아니, 홍보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예. 아니 뭐 하셔야지. 홍보를 하셔야죠. 녹음해서.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한다? 너무 수줍어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나 작품 소개 좀 했으면 좋겠어. 아, 네. 예. 작품 소개를 감독님이 일단은 좀 예. 해주시죠. 네. 작품 소개를 짧은 버전이 있고 적당한 버전이 있고. 적당한 버전. 적당한 버전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의 방송은 별의 정원이 메인이니까. 예. 긴 버전은 아예 옵션에서 빼시는군요. 예, 적당한 버전을 하겠습니다. 별의 정원은 실제로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영양군이 서울보다 면적이 넓고 그렇지만 인구가 19,000 정도 지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울릉군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그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행정구역인데 그곳에서도 가장 한 골짜기에 수비면 수알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또 땅 끝에 도로 끝에 가면 오무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쨌든 이 일대가 2016년에 국제 밤하늘 보호 협회에서 국제 밤하늘 보호 공원으로 아시아 최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국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적당한 버전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이라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개발이 덜 된 곳이지만 육안으로 가장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은하수도 볼 수 있고 육둥성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을 보는 것은 공기가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우리가 핸드폰만 켜도 집에 불만 켜도 별이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인데 그곳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실제 지역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판타지 가족 애니메이션이고요. 이곳에 이제 아빠를 잃은 13살 소녀가 엄마와도 사이도 좋지 않고 이런 사춘기 소녀와 외갓집에 수비면에 있는 수아리에 있는 외갓집에 갔다가
별의 정원에 들어가면서 하룻밤 동안 우주를 구해야 하는 그런 여성 캐릭터의 영웅담입니다. 아,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새삼 느꼈는데, 네. 이게 하룻밤 안에 펼쳐진 얘기네요. 예, 하룻밤 사이. 그러네요. 영화 볼 때, 그러니까 작품 볼 때는 그런 생각을 네. 많이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새삼,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인연으로 이제 배경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영양군의 지금 현 군수님인 제가 이런 홍보 해드려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무슨 성함이. 오도창 군수님께서 예. 당시엔 부군수님이셨는데 이제 한국 콘텐츠 증원의 지역 특화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 콘텐츠 에이전시와 이 경우에는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인데 그 다음에 민간 업체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에 있는 소재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때 다른 장편을 이미 개발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거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보통은 이제 뭐 안동이면 간고등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걸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때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획을 지역 업체에서 사실은 개발을 이제 영양군과 하던 게 있었어요. 아직 스토리화되어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스토리 관리가 되는 자료 조사는 상당히 되어 있었는데 디자인이나 확정된 스토리나 이런 건 없는 상태에서 이 지역 특화 사업을 내고 싶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같이 일했던 그 지역 업체가 전화가 와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 편집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아니 편집도 아니, 지역 특화 아직 애니메이션을 끝나지 만들어야 않았어요. 되는데. 스토리가 있어요. 잠깐만. 아니 아까도 역시 정리는 한명한 감독님이. 작품 소개를 하라고 그랬더니 작품 배경 소개를 한 이만큼 하고 작품 소개 결국 스토리는 했잖아요. 이만큼. 결론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래서 많이 안 봤나?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마감인데 금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2, 3일 안에 뭐 시놉시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금요일 날 받고 예. 제가 다른 걸 하고 있어서 저희 피디님이 먼저 보시고 그날 이제 헤어지기 전에 같이 뭘 먹다가 월요일이면 뭐 스토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길래 자료 조사는 진짜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스토리랑 디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캐릭터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저도 벼락치기를 많이 해본 사람이지만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무슨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PD님이 쓱 읽어보셨는데 뭐 어둠이 사라지는 이야기다. 그래서 빛이 아니라 어둠이 사라진다는 건 재밌다 라고 생각은 했고 재밌지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접어두었는데 아무래도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급하게 전화가 와서 현 군수님이신 오도창 군수님, 당시 오도창 부군수님께서 군수님 방송 듣고 계시죠?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하셔서 이것만 되게 하면 제가 무슨 업자도 아니고 이것만 되게 하면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최대 지원을 하겠으니 꼭 되게만 해달라 그러셔서 아니 제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디자인 뭐 이런 거 공개해도 돼서 콘진에서 어쨌든 뭐 다 완성했으니까 저희가 그동안 디자인하면서 누락된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 디자인들을 사용하지 않은 캐릭터 디자인들을 싹 모아봤어요. 싹 모아서 톤이 너무 튀지 않는 비슷한 애들을 모아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를 보고 스토리를 짰습니다. 캐릭터가 먼저였군요. 예. 아니 지금 나온 캐릭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럼? 아니, 조금 다른데 그 원형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몇 년도에 처음 이제 2016년 16년이요? 네, 뭐 작업을 하진 않았고 그때 이 지원 사업을 냈어요. 그래서 그럼 진짜 빨리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실제 제작은 더 빠르고요. 그래서 2년 안. 제가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예. 캐릭터를 놓고 그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여자애가 하룻밤 동안 우주를 구한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구하는 대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구한다 끝나서 제출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30분짜리를 만들었었고 30분짜리를 한 1년 좀 안 되게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저희가 돈을 남기고 하는 일이 아니라 30분짜리를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구상하던 스토리가 장편 스토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냥 통권을 다 가지고 국고 지원 받고 나머지는 저희 돈을 넣어서 장편으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편으로 하고는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 처음에 30분 분량하고는 이야기도 많이 다른 이야기는 거의 같습니다. 뭐 장편의 근데, 이야기는 그러면 이게 원안이 그러면 예. 별정원사 플로토라고 예. 돼 있던데 예. 엔딩 크레딧 보면 예. 그거였나요? 예, 그게 처음에? 30분짜리였어요. 아, 이거 아니 저는 이게 얘기를 좀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완성이 됐네요. 이게. 네, 그 원래 애니메이션들 극장용 애니메이션들 보면 뭐 10년, 7년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저는 그런 거 너무 익숙해져 7년, 있어요. 10년 동안 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면 투자가 안 되고 홀드가 되고 또 다른 걸 하고 구하고 이러면서 7년, 10년 되는 것이라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늘어지고 싶어서 늘어지는 게 아니죠. 예. 아 그러면 실제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제품? 저희가 장편으로만 지금 나오는 게 사실 75분인데 네, 원래 75분. 예, 96분짜리를 막판에 편집해서 도려낸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96분 기준으로 원래 18개월 목표였고 약간 저희도 늘어져서 한 2년 채웠습니다. 아 2년이요? 2년 좀 안 되네요. 장편만 놓고. 시나리오는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나리오는 일단 그 30분짜리는 제가 다 써놓고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장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사실 6개월 동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30분짜리니까 페이지 30페이지를 썼는데 10페이지 쓰고 저희 직원들이랑 스태프들이 일을 해내야 되니까 부분을 만들고 있으면 제가 10페이지 쓰고 만들고 10페이지 쓰고 해서 만들어서 처음 그 30분짜리는 한 3개월 걸렸는데 진짜 쓴 시간은 일주일 정도 안 되고요. 근데 그때 이미 장편으로 스토리는 기승전결은 다 구성이 되어 있었고 주로 시나리오상에서 그 이막의 디테일 부분만 거의 새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한 달, 물론 이것도 물리적으로 쓰는 시간이 며칠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 달 넘게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제 부분은. 아니 그러면 원래 완성본은 90분이 넘었나요? 아니 거기서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편집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한 가슴이 아프시겠네. 3억 정도 도려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편집해서. 아니 저는 사실은 조금 네, 그 네. 설명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법한 네.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지금도 살짝 너무 이렇게 있을 그렇죠. 거예요. 예.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지나간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예. 그러면 편집된 부분들이겠네요. 뭐. 그렇죠. 편집된 네. 부분들에는 지금 본을 보시고 개연성이 뜬다 예.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편집본을 보시면 아주 촘촘하다는 걸 아실 수 있으나 마치 감독님이 예. 작품 소개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거죠. 디테일하게 예. 소개했는데 아. 편집자인 예, 거죠? 편집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너무 길다. 지루하다. 아, 왜 이렇게 안티를 하려고 그래. 오늘 제가 모셔놓고. 그런 느낌. 다 차분히 듣고 차분히 보면은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예. 좀 건너뛰더라도 감정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된다. 라는 아. 원칙에서 편집을 하셨습니다. 편집은 누가 그 편집 기사님이 영화 편집 하시던 하시는 분인데 그 편집을 한 거는 제가 사실 7월 4일에 개봉을 했잖아요. 예. 그날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예. 관계가 있나요? 아, 그러네요. 있죠. 예. 그때 그 디즈니 두 편 마블도 디즈니라 치면 그 어마어마한 그러네, 외화들 그러네. 팀에 제가 하고 싶었겠어요. 방학도 아닌데. 근데 여러 가지 사연으로 그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토이스토리가 개봉. 토이스토리, 아. 스파이더맨, 그다음에 알라딘. 알라딘. 네. 아니 또 이미 막을 그 극장에서 내려갔어야 되는 그 알라딘이 끝까지 알라딘 버티고 사격이 최고, 제일 최고 컸어요. 악죠. 왜냐면 예. 스파이더맨이랑 토이스토리 알고 들어간 건데 예, 그러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그 정도로 간지할 건 좀 예상. 계산이 안 되는 빗나가셨구나. 계산을 하고 말고 여지없이 7월 4일밖에 개봉할 수가 없는 어떤 예.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그 3월 말에 저희가 원래 논의하던 배급사가 떴어요. 아. 배급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제작도 엎어질 뻔했고 아. 사실상 제작을 저희가 수정해놓은 컷들이 한 10분 분량 넘는 게 있는데 그건 반영도 못했어요. 지금 완성본에서.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예. 7월 4일 독립운 예. 아니, 독립운동이 아니라 그게 의미가 있다. 독립기념일이고 독립기념일. 예, 까먹었네요. 네. 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사실은 이 작품 보면서 물론 이게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저희 편집 얘기하고 편집 있어요. 얘기하는 그렇죠. 저희 아이도 되게 좋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요 부분에 조금만 더 설명이 그리고 조금 이런 장면들이 붙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75분이나 러닝 타임이 좀 약간 짧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오늘 뵙게 되면 꼭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약간 실례될 수도 있는데 편집이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짧게 마무리하면 생각해요. 예, 그 생각나셨구나. 예, 시나리오가 한 100분 분량 정도였고 애니메틱스 단계에서 한 5분 분량을 불필요하다고 잘랐고 그걸로 이제 완성을 한 상태였는데 배급 시사를 하고 원래 계약도 되어 있었는데 뭐 다른 조건이 있긴 했지만 배급사가 배급을 못하게 됐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사실 많이 하지도 못했어요. 내부 말고는. 그 상황에서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금 아무래도 저예산이다 보니까 그림으로 한 5초 정도 멋있게 보여주면 될 거를 한 12초 정도 제가 지금 말하듯이 막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지루하지 않나 해서 저는 못 자르니까 네, 편집 기사님한테 몇 부분 포인트가 좀 지루한 것 같다라고 부탁을 들어서 저는 한 5분 정도 쳐내시겠거니 했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편집실에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관여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러고 가슴 찢어지겠죠. 일주일 뒤에 봤는데 73분이었어요 그때. 나머지 붙여서 지금 75분입니다. 네, 73분이길래 충격을 받다가 이거 제가 너무 편견이 있어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이틀 동안 대답 안 하고 다시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는 생각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선 흐름은 지금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다만 저희 스태프들한테는 5일 동안 못 보여줬어요. 특히 애니메이터들 충격받을까봐. 그렇죠. 그게 사실 분량이 한 10분 이상이니까 그게 사실 그 엄청난 노동이 필요하잖아요. 그 분량을 만들어내려면 1인당 6개월치. 근데 다들 보고는 지금 보니 더 낫다고 댓글도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의뢰 이제 그 러닝타임 75분을 맞춘 거는 보통 이제 이게 약간 타겟층이 좀 어리지 않나요? 이게 그래도? 어리게 포장돼 버렸죠, 막판에. 막판에 그것도? 원래 처음에 생각하셨던 타겟층은? 타겟은 지금도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 저는 한 번도 아동 애니메이션 용어를 지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작품에. 그러니까요. 제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봤는데 이런 작품을 하실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고 아동과 엄마, 그러니까 부모가 보는 작품이긴 맞는데 초등학교 10살에서 고학년이 메인 그 시점으로 본 건 맞는데 저는 한 번도 이거 아동용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본 적도 없고 포장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포지션이 돼버렸죠. 막판에.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보고 나서 느낀 거는 하시는 편집 감독님이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타겟층을 감독님이 지금 원종희 감독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낮게 생각을 하고 편집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편집 기사가 타겟층을 오히려 편집 기사가 왜냐면 높게 보신 분들 왜냐하면 오히려 그 러닝 타임이 그 정도 되는 게 좀 연령층 어린 애들은 집중할 수 있는 딱 그 마지노선이거든요. 75분. 저는 오히려 보면서 굉장히 빨라서 이거 아이들의 이 흐름,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근데 따라가더라고요. 오히려. 어른들은, 그러니까 제가 입장에 봤을 때 좀 개연성이 약간 좀 뜬다는 생각을 했는데 애들은 이제 그거를 디테일하게 본다기보다는 좀 뭉뚱그린다 그러나? 이걸 전체적으로 보거든요. 대부분 이제 좀 타겟층이 어린 애들의 그 애니메이션들의 흐름이 좀 그러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게 타겟층이 어려워가지고 오히려 편집을 이렇게 하셨나?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을 편집 기사님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의도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70분대가 되면은 아동용이면은 뭐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극장에서 짜투리 시간에 집어넣기 좀 좋은 건 있죠. 그런 거 메인 작품이 아닐 때 두 번 틀 수 있고 다른 영화 할 때 시간 나오면 이렇게 끼워 넣고 그래서 좀 짧은 것들이 있어요. 뭐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75분 좋은데. 75분. 저는 긴 영화 너무 힘들어요. 75분. 요즘 2시간 막 이렇잖아요, 영화들. 근데 100분 넘어가면 같은 시기에 개봉했던 토이스토리 4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게 토이스토리는 약간 좀 비교해 주신 분들 그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거는 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좀 봤거든요. 저희 애들도 똑같은 포인트에서 이 작품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어른들이 봤을 때는
훨씬 토이스토리의 플롯이 더 훌륭할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제가 봐도 약간 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을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분량이. 근데 오히려 별의 정원은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덜어내니까 이게 타겟층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20분, 원래라면은 73분 편집본이 나왔을 때 다시 논의를 하고 이거는 넣고 싶다라는 한 두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한 80분 정도가 나왔으면 가장 적절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네. 일정상은 뭐 아니면 도밖에 없었어요. 이전으로 가느냐, 이것으로 가느냐. 그럴 경우에는 지금 분이 조금 떠도 감정선의 흐름이나 이건 편집기사님 판단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고, 기존 것들을 제가 누가 질문했을 때 이건 이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설명하면은 끄덕일 수 있을지 모르나 직접 보셨으면 또 어른들도 지루했을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대사로 처리되는 것들도 너무 많고, 좀 아쉬운 거는 거기 이제 유머 포인트들이 좀 있었는데 이 작품이 좀 코믹 부분이 좀 많이 도려져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저 원정식 감독님의 그 웃음 포인트 되게 좋아하는데. 나름 전공이 코미디인데 여기 그렇죠. 천년길인 거. 내 다리 내놔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이제 아마 그 원정식 감독님의 그 앞서서 이제 만드셨던 그 단편 애니메이션을 안 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천연기인이나 아니면 수박병아리를 보시는 분들이면 아마 웃음 포인트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 작품 보면 느낀 게 원우식 감독님의 원래 작품 스타일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또 제가 보다 보니까 그래도 이 원우식 감독님 작품이 맞구나 라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지점이 그랬어요? 이게 마냥 그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용 자체도. 그리고 처음부터, 이건 뭐 스포일러도 아닌 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 이별이 있잖아요. 이별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게 그 앞서가지고 이제 이게 그 전에 팟캐스트 녹음했던 그 박지영 감독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애들이 이제 느끼기에 어른이 느끼는 거랑 아이들이 느끼는 거도 다른데, 그 굉장히 좀 리얼리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안에서 이별이라고 하는 코드가 그 신비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신비 아파트도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이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캐릭터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근데 이거는 정말 슬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잘 또 이게 봉합이 돼가지고, 그 스토리텔링이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집중을 하셨나요? 맨 처음에 시나리오 작업을 하실 때. 사실은 원래는 이야기의 소재 자체는 어렵고 추상적인 게 맞거든요. 출발은 뭐 어둠과 빛. 그쵸, 어둠. 그리고 어둠과 빛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어둠이 소중하고 어둠이 가치 있고 그 안에서 빛이 잉태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약간 지자체에서 처음 의뢰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현대인들에게 밤과 휴식의 가치를 주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것도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 그 제안 자체가. 어둠의 타겟층이 되게 높게 설정을 하고. 그때도 가족이고 거기 이제 힐링과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다가 소재는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 생명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라서, 이거는 뭐 썰을 풀기 시작하면 뭐 어쩌라는 건지 싶을 수도 있고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되게 있고, 어려운 주제를 지금 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요. 주제에 대한 제 세계관과 체계는 아주 견고하게 쌓아놓고, 이 이야기를 우리 둘째, 그때 한 5살, 6살이니까 한테도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을 하자. 그러려면은 뭐 아주 새로운 형식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판타지의 형식, 그 대신에 중간의 이야기는 판타지니까 앞뒤는 좀 더 실사 영화에 가까운 리얼리즘과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편적인 이야기로 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한없이 어쩌라는지 모르겠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 뜻을 몰라도 되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저거를 이해를 할까 싶었거든요. 제가 보면서. 저는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시각이 이제 좀 이렇게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저희 둘째가 6살인데 그 6살인 저희 둘째가 더 좋아하고 더 저보다 더 이해를 더 많이 했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걸 또 심지어는 울더라고요. 보면서. 어느 장면에서? 우는 포인트가 있어요, 애들한테는. 두세 포인트가 네. 있는데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종식 감독님이 스타일이 뭐 이렇게 다 빠진 건 아니다 느꼈던 게 이게 어른들이 봤을 던 관점에서 이제 좀 녹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애들한테는 그게 또 되게 슬픈 거예요, 그게. 네. 그 어떤 부분인지 잘 못 느끼세요? 유지 씨? 아니요, 저도 아니요. 네. 아니, 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네. 거예요. 정말 아이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우나. 저는 신기했던 게 처음에 이제 편집본을 만들고 저희는 믿던 배급사에서 까인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괜찮아요. 배급사 이름만 얘기 안 해요. 네, 그쵸. 배국사는 모르니까. 네, 뭐 큰 데 중에 하나면 다 알겠죠.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모릅니다. 아니, 아는 분들은 알겠죠. 네. 애니메이션 배급사는 배급사 몇 개. 네, CJ는 아니라는 거. 제일 큰 데는 빼야지 또 오해받으면. 네. 아무튼 네. 갑자기 배급사 얘기하니까 제가 당황해가지고 네. 그리고 모니터링은 거의 다 이걸 작업을 같이 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의 신선한 모니터링을 못 받고 편집본이 나오고 그때 이제 다시 지자체에도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배급사를 이미 내년까지 라인업 다 차있는데 웬만한 국내 배급사가 그때 부랴부랴 여름에 개봉해야 된다고 또 영진협약이 있어서 7월 11일 이전에 개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깰 수도 있죠. 물면. 근데 그 돈도 없었고.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내가 눈물이 나네. 작품의 눈물 포인트 얘기는. 눈물 포인트 이런 건데 제작 분투기가 돼버려가지고. 내용이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모니터링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 50대 계장님이 계신데 영양군에 지금 너무 많이 도움 주신 분인데 퀄리티가 옛날 30분짜리를 보셨으니까 너무 좋아졌다. 네.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울었다. 그래서 감수성이 참 예민한 분이시구나. 왜냐면 외부 모니터링을 제가 처음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꼬마애들이 막 기저귀 차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울지? 이래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이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이런 감성인데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그 귀신이나 이런 거 말고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상실한 경험을 직접 작품에서 다뤄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생각보다 리얼리티했어요. 예, 근데 6살, 7살 이런 애들도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되게 슬펐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래서 작품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그 표현을 잘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왜 이거 느끼냐면 솔직히 저는 울진 않았어요. 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 왜냐면 혼자였으면 울었을 수도 있는데 양옆에 저희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울면 또 애들이 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아버지와 딸하고의 그런 관계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 감독님도 이게 아이를 이제 키워보시니까 이 감정이 여기 또 들어가 있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극 중에서 주인공이 또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 6살짜리 그 꼬마애 보면서 또 꼬맹이 보면서 이 감정이입이 또 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쟤랑 이별하면 어떻게 할지 막 이런 생각이 쓸데없이 막. 근데 그 애들한테서는 그게 더 강하게 작동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느낌은 언제 또 받았냐면 올해 초에 그 언더독이라는 작품을 또 이거는 저희 아들하고만 같이 봤어요. 딸은 안 본다고 그래가지고 드리엄하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그런 비슷한 또 그 코드가 있잖아요. 굉장히 저희 아들이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 질문 많이 했었거든요.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그 되게 잘 녹여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약간 울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다라는 게 다 그거랑 결부되어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전부가 다. 그래서 이거 진짜 의도하고 이렇게 집어넣으신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저는 시나리오 쓸 때 울컥은 했어요. 그 2포인트. 역시. 그 아빠랑 만나는 장면이랑 맨 마지막 장면은 저 스스로는 울컥했던 장면인데
심파로 흐르는 장면까지는 안 가고 싶고 뭐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예, 그 정도는 네, 아니고. 좀 그래서 사실은 그 아빠 목소리가 약간 유머러스했었어요. 그 아빠랑 딸이 만나는 장면도 제가 심파로 흐르는 걸 방지하고 그냥 제 톤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만들어 보고 보니까 여기서 뭐 우수하는 거야, 울라는 거야, 다들 혼란스러워해서 이제 배우분이 다시 참여해서 톤을 아예 바꿨죠. 그냥 감동적인 포인트. 그러면서 그 두 포인트는 저도 울컥하긴 했는데 쓸 때 아이들이 슬퍼할지 몰랐어요, 사실. 그건 근데 영화 개봉 직전에 알았어요. 저도 이제 아이 키우면 느끼는 건데 아이들의 감정은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그런 게 있었고 저는 그 배수빈 씨가 그 예. 아버지 역할을 연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래 평소에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좀 뭐라고 해 애잔한 그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 대사하는 그 음량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특히나 그 목소리가 굉장히 그 맑은 톤으로 연기를 하실 때도 굉장히 애잔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원래 의도하고 캐스팅을 하신 건가요? 원래는 저희가 배우분이 참여 안 하고 전부 전문 성우님들만 오디션 통해서 했었고 그 아버지 성우분은 원래는 엄마랑 맞게 다른 지역 사투리를 쓰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리고 외모처럼 좀 실없고 그렇게 뭐 이런 캐릭터였고 그 딸과 아빠가 만나는 장면에서도 그런 식으로 연기를 했었는데 약간 청승맞고 유머러스하게 했었는데 감정이 집중이 안 되는 평이 많아서 성우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뭐 흔쾌히 더블 노리셨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흔쾌히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그 배수빈 씨랑 친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해달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도 그 목소리도 괜찮고 아니면 좀 더 카리스마 있고 강한 목소리도 괜찮겠다. 두 톤을 놓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편집본이 나오고 배수빈 씨한테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처음에는 의뢰를 해서 보시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화장실도 가시고 왜냐면은 처음에 막 그냥 애들 것 같잖아요. 약간 너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 이후에 집중하고 보시고 너무 감동적으로 보셔서 근데 아빠 목소리를 좀 다른 톤으로 하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좀 더 카리스마 있는 톤이 맞을 것 같다. 처음에는 그분도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교수님 씨는 어떠시냐 본인은 그랬더니 제가 친구라서 제가라고는 안 그러고 내가 어떻게 그 성우분들이 있는데 하냐 그러다가 한 몇 초 생각하더니 목소리도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해서 좀 이렇게 다정하고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딸과의 어떤 친분과 히스토리가 느껴지는 그 목소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주는 정서가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 원래 또 그 감독님 스타일이 그 작품 할 때 그 대사 리딩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배수빈 씨의 그 애잔한 그 목소리 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언밸런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캐릭터는 또 굉장히 퉁퉁한 또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스타일만 약간 조금 배수빈 씨랑 조금 좀 약간 최적화를 시켰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뭐 불가능한 제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목소리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그런 정서가 있어요. 주는 정서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게 이 애들이 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포인트에서.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있었고 이거 보면은 아까 뭐 캐릭터를 안 쓰시던 거를 뭐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작에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낼 때 그랬고요. 새로 제작했죠. 근데 저는 여기 그 별정원사 캐릭터는 어떻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별정원사 캐릭터가 전체 타겟을 이제 또 영화를 다 보시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아동물처럼 인지하게 만드는 범인이기도 한데 그런 거 말고 작품 내적으로 접근할 때는 일단 딸이나 엄마나 아빠나 배경도 그렇고 실사 장면은 최대한 리얼리티가 있는 장면으로 하고 싶었고 별정원사를 생각하면 처음에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별정원사를 좀 자유롭게 디렉션을 주고 스케치를 받아봤더니 되게 아름답고 낭만적이잖아요. 별정원사 말만 들어가면 낭만적이고 이런 아이들을 그려오셨길래
오히려 이건 악당 쪽이 맞는 것 같다. 음. 이런 미소년이나 예쁜 애들은. 그래서 그 플루토라는 악당으로 좀 몇 개를 베리에이션을 바꿨고, 저는 별정원사는 조금 더 공무원스럽고, 아, 그다음에 공무원. 그리고 좀 그리고 좀 뭐 이건 나쁜 뜻도 아니고 좋은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스럽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까칠하고. 까칠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이는 많지만 아기 같은 느낌. 근데 또 동고동고네.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실제로는 늙은 아기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수아라는 아이가 보호받고 여기서 가장 어린 아이인데 결국 같이 끌고 가는 친구들은 보살펴야 하는 밤에 하는 강아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를 이끌어야 되는 정원사는 나이만 늙었지 하는 짓은 아기인, 그래서 아기를 보살펴야 되는 느낌, 그런 설정에서 디자인이 나왔고, 디자인이 얘는 좀 예쁜 것보다 좀 이상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캐릭터가 가장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별 붙이기를 해봤어요, 어린이 때. 아, 그러셨구나. 예, 해봤는데 가장 의외, 저는 기대 안 했는데 의외로 진짜 많은 캐릭터는 누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의외를 전제로 했을 때. 혹시 플루토. 아니 플루토는 플루토는 의외가 아닐 것 같아요. 아니죠. 의외가 아닌가? 네. 차라리 그러면 오무가 의외거나 그 그 캐릭터 가온인가? 그 카론? 카론. 진짜 의외로 그 주인공급으로 많은 게 강아지였어요. 밤이 예. 아, 밤이. 전 상상도 의외네요. 못했어요. 예, 상상도 못했어요. 밤이가 진짜 많고, 그 외에는 예상대로 수아랑 플루토. 아, 근데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조금 그 캐릭터로 인형 같은 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았겠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하나씩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도 인형도 만들어지고, 네. 방송도 시리즈도 하고, 네. 테마파크도 만들어지고, 참 머릿속에선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근데 전에 저는 좀 그- 많이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그 한데. 별정원사 그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오무, 나는데. 오무. 네. 오브 캐릭터랑 네. 그 가온인가? 그 카론. 아, 제가 자꾸 제가 다른 작품이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 캐릭터랑 네.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인형으로 나와도 좋았을 것 같고, 좀 조연급도 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네. 뭐 머리 이렇게 세 개 달린. 히드라. 예. 예. 그런 것도 나오면은, 근데 그러려면은 이게 TV 시리즈여야지 그게 또 탄력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긴 네. 있겠네요. 그래서 좀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네. 애들한테 좀 사주고 싶었는데. 네. 그 오무라는 이름은 예. 그 뭐 어원이 예, 오무는, 그 수하는 수하리라는 그 그쵸. 곳이고, 수하리에 실제로 천문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도로를 타서 울진으로 넘어가는 산 보면 도로가 끝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송방이라는 마을이랑 오무라는 오지 마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반딧불이가 나오는 그 표지석 있는데 보면은 송방 네. 오무 마을이라는 실제로 있는 표지석이거든요. 수하 3리에. 그 마을, 땅끝 마을 이름이 오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요청사항이었어요. 오무랑 수하는 극중 이름으로 들어갔으면 아. 그 좋겠다라는. 뜻이 있나요? 오무라는 말이? 우리말, 그냥 우리말인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사실 이거를 무슨 어디서 지원받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네. 초반에 보다 보니까, 이거 저쪽 지역에서 지원을 받은 게, 지원을 받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었어요. 이게 딱 정확하게 그 네. 지명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또, 수비초등학교가 또 실제로 존재하는 데고, 네, 그 학생들이랑 같이 갔었고요.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좀 악당 캐릭터 이름이 플루토잖아요. 예.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플루토가 원래 명왕성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플루토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봤을 때 그 이야기의 숲이라고 안동에 있는 이야기 개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아직 애니화 시킬 신업 단계까지 안 간 정말 방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 뭐 이제 보시면은 천체물리학도 나오고 신화도 나오고 동양 신화도 나오는데 일단은 몇 개만 제가 딱 핵심적인 것만 해서 다시 가공을 한 건데 명왕성이 퇴출된 사건도 그 자료 중에 있었고, 근데 사실 명왕성이 퇴출된 거는 뭐 과학자들뿐 아니라 특히 예술가들한테 엄청 영감을 그렇죠. 줬던 거라서 뭐 BTS도 노래도 만들었고, 실제 지금 이 작품에 쓰인 명왕성이라는 그 조한성 네. 밴드의 곡에서부터 수학 캐릭터 영감을 좀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곡 제목 이름도 명왕성이라는 네, 곡이 명왕성이다. 쓰였었네요. 네. 그래서 명왕성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태양계의 가장 끝에 있는 행성이었는데 그 지위를 잃었잖아요. 그쵸. 예. 지휘를 이겼죠.
그래서 명왕성이 영어로 플루토고, 네. 플루토가 이제 그리스에서는 하데스죠. 네. 그 하계의 신이고, 거기 위성이 3개가 있어요. 지금 2개가 더 발견됐는데, 위성 3개가 카론, 히드라, 닉스입니다. 부하들의 이름이에요. 아, 그리고 모두 다 그리스, 로마 내용이긴 한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름을 땄잖아요. 예. 그래서 명왕성은 하계의 신이고, 걔가 이제 악당이고, 어둠을 다스리고 있고, 그 부하는 가장 큰 위성이 카론이에요. 카론은 다 아시겠지만, 그 멸퇴의 강을 건너는, 망각의 강을 건너는 뱃사공, 그리스 신화에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야기와 캐릭터 디자인에 접목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히드라는 우리가 다 아는 뱀, 머리 3개는 아니지만, 그리고 닉스는 원래는 그 제우스나 이런 신화 이전에 초대 신 중에 그 밤을 상징하는 신인데, 보통 밤을 상징하지만 닉스에서 이제 낮과 밤이 잉태됐기 때문에 어떤 새벽의 의미를 해서 새벽을 여는 닭으로 디자인한 겁니다. 정말 놀랍도록 촘촘하죠. 그리고 아니 근데 예. 저는 이 정도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그 플루토라고 하는 그 악당 이름의 장면을 보고 약간 그 아까 초반에 명왕성 부분 말씀하신 것까지는 저도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그래서 촘촘하게 작중에도 75분 편집본에도 나오는 게 예. 명왕성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명왕성이야.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게 카론, 히드라, 닉스 그대로 보여주고 걔네들이 나오고 그러네. 그 명왕성이 네.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많이 나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명왕성의 지표면이 하트 모양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장면도 사실은 있어요. 이걸 관객들이 해석하고 발견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명왕성이 그 하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행성이 퇴출되면서 자기의 상실을 그래서 결혼하자 그러나요? 그런 사랑에 집착하는 거죠. 그게 더 이어지는. 예. 저는 사실은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있는데. 예. 아니요. 예. 그리고 명왕성이 퇴출된 이유 중에 예. 이걸 해석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퇴출된 이유 중에 뭐 궤도 문제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행성의 지위를 가지려면 위성을 독립된 위성을 가지고 거느리고 있어야 하는데 카론이 질량이 엄청 커요. 지구가 있는 달도 사실 큰 위성 중에 하나인데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명왕성의 중심 축으로 카론이 돌질 않아요. 즉 서로 그 중력의 영향을 주면서 명왕성의 축이 아닌 두 축의 어느 쪽 사이를 이렇게 돌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팟캐스트라. 자, 제가 손을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카론이 플루토에게 정확하게 복속하지 않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카론이 결국 예. 작품에 보면 와, 굉장히 점점한데. 하지만 이걸 해석할 건 1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창작할 때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요소를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뭐 계기가 있나 뭐 그런 요소를 빌려서 창작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효율성인가요? 제가 이 극장에서 보고 사실은 이거 VOD 나오고 나서 내가 이거 VOD를 이제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거 지금 한 3번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이게 로열티의 문제인데 감독이 유명하거나 아니면 IP가 유명하거나 제작사가 유명하면 해석학적으로 이 작품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해석관이야 유치한다 이러고 모든 의미를 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한 건 아니고 저는 넣고 실제로 그 어둠의 돌, 어둠 안에 은하가 있고 별이 깨지면은 모든 빛을 발산하면서 사라진다. 이거 그 수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말고 이제 그 나머지 70%가 암흑 에너지, 그러니까 암흑 물질로 지금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암흑 물질 밖에 그 모든 것은 또 70%가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천체물리학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암흑은 검다라는 뜻이 아니라 미지, 그러니까 X 같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이 어둠과 우주를 구성하는 어둠과 그 어둠을 지배하는 모든 에너지라는 설정이 나와 있고 방대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아무도 이렇게 해석해 주진 않겠죠.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사실 오늘
오늘도 또 이렇게 오면 전철에서 제가 이게 네이버로 다운받은 걸 또 핸드폰 다시 또 다운받아가지고 보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 명왕성의 하트 모양이라 이런 것도 제가 미처 뭐 발견을 못했던 건데 다시 굉장히 오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3번을 봤는데 놓치는 부분이 이렇게 많네요. 한 10번 정도 보시면. 예. 아마 뭐 저희 애들 때문에 제가 네. 수십 번 볼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생각보다 작품 그 설정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이 그냥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해놓으셨는데 원래 작품하는 스타일도 좀 그러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예. 제가 약간 안 좋아하는 작품 개인적으로 뭐냐면 예. 메타포가 많은데 예. 이게 메타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관객들이 내가 되게 지적인 작품을 봤어라고 대놓고. 느낌을 주는 작품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그라운드를 촘촘하게 하는 설계를 하는데 보여줄 때는 그냥 아이한테 얘기하듯이 그걸 전혀 몰라도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게 원래 고급 스킬이죠. 예. 근데 거기까지 아는 사람들만 알아봐. 도달해주지 않죠. 아니 이게 지금 이야기 아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네. 굉장히 고급 스킬이고 뭐 알 사람만 알아봐 이런 게 굉장히 그 굉장히 단계가 높은 저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 사람 좋겠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주신 두 분인가요? 감독님들께 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고 네, 이야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2부에서 만날게요.